옛날, 아주 먼 옛날에 사방이 푸른 산으로 둘러싸여 물 맑고 공기 좋은 청산마을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그 마을에서도 가장 높은 언덕 위에는 웅장한 기와집 한 채가 위엄을 뽐내며 자리 잡고 있었답니다. 이 집은 대대로 부유함을 이어온 최부잣집으로 소문이 자자했지만, 집안을 다스리는 박씨 부인의 고약한 심성 때문에 마을 사람들은 그 집 앞을 지날 때마다 발걸음을 재촉하며 숨을 죽이고는 했습니다. 박씨 부인은 재물에 대한 욕심이 끝이 없었으며 성격이 워낙 까칠하고 매정하여 하인들은 물론이고 이웃들에게도 단 한 푼의 정을 베푸는 법이 없는 아주 인색한 여인이었습니다. 박씨 부인이 다스리는 그 집의 앞마당은 언제나 티끌 하나 없이 깨끗해야 했으며, 조금이라도 먼지가 보이면 집안이 떠나가라. 호통을 치는 통에 식솔들은 하루도 마음 편히 쉴 날이 없었으니 참으로 고달픈 세월이었습니다. 마당 한가운데에는 깊고 푸른 우물이 자리 잡고 있었는데, 그 물맛이 달기로 유명했으나 박씨 부인의 허락 없이는 누구도 함부로 물 한 모금 마실 수 없었기에 그 신세가 처량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런 차가운 분위기가 감도는 기와집에 어느덧 가문의 대를 이어야 할 귀한 아들의 홍의가 찼고, 박씨 부인은 자신의 욕심을 채워줄 며느리를 찾기 위해 사방팔방으로 수소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박씨 부인은 아들의 신부감을 고를 때 가문이 번창할 수 있는 복을 가져올 아이를 원했지만, 속으로는 오로지 지참금이 많고 시어머니인 자신의 말에 꼼짝 못할 순종적인 아이만을 찾고 있었으니 그 마음보가 어떠했는지 짐작할 만합니다. 그런데 묘하게도 중매쟁이들이 데려오는 규수들마다 박씨 부인의 까다로운 눈높이를 맞추지 못했고, 결국 소문은 멀리 건너 마을까지 퍼져나가 복순이라는 이름의 처녀가 최 부잣집의 며느리로 간택되기에 이르렀습니다. 복순이는 이름과는 달리 얼굴이 널쩍하고 피부가 거칠며 눈매가 투박하여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못난이 처녀로 불렸지만, 그 심성만큼은 비단결처럼 고와서 부모님에 대한 효심이 지극한 아이였습니다. 혼례를 치르기 위해 가마를 타고 청산마을 최부잣집 대문을 들어서던 날, 복순이의 마음은 설렘보다는 앞날에 대한 걱정으로 가득 찼으며, 마당에 서서 자신을 쏘아보는 박씨 부인의 날카로운 눈빛을 느꼈을 때 몸이 절로 움츠러들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가마에서 내리는 복순이의 얼굴을 보자마자 혀를 끌며, 얼굴이 저렇게 박색이니 어디 집안에 복이 들어오겠느냐며 사람들 앞에서 대놓고 면박을 주었으나, 복순이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묵묵히 시어머니의 독서를 받아내었습니다. 첫날부터 시작된 시어머니의 차가운 냉대는 복순이가 감당해야 할 고단한 시집살이의 시작에 불과했으니, 이는 마치 살얼음판을 걷는 것과 같이 위태롭고 조심스러운 날들의 연속이었습니다. 복순이가 시집 온 뒤로 최 부잣집의 부엌대기 생활은 해가 뜨기도 전인 이른 새벽부터 시작되었는데, 무거운 무쇠솥에 쌀을 안치고 불을 지피는 일부터 시작해서 마당을 쓸고 닦는 일까지 모두 그녀의 가녀린 어깨에 지워졌습니다. 박씨 부인은 며느리가 조금이라도 쉬는 꼴을 못 봐 틈만 나면 부엌으로 달려와 솥뚜껑을 열어보며 밥물이 정내만내하며 트집을 잡았고, 때로는 빨래가 깨끗하지 못하다며 차가운 냇가로 다시 돌려보내는 일이 허다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순이는 단 한 번도 얼굴을 찌푸리거나 원망의 말을 내뱉지 않았으며, 오히려 시어머니의 건강을 걱정하며 정성껏 미움과 보약을 달여 올리는 지극한 정성을 보였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새벽, 복순이는 시어머니가 좋아하는 숭늉을 끓이기 위해 언손을 호호 불어가며 우물가에서 물을 깃고 있었는데, 마침 마당을 지나던 박씨 부인이 그녀를 발견하고는 다짜고짜 다가와 호통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박씨 부인은 네가 물을 아껴 쓰지 않아 우물 귀신이 노하겠다고 억지를 부리며 복순이의 손에 들린 물동이를 발로 차버렸고, 바닥에 쏟아진 물이 순식간에 얼어붙는 광경을 보며 차갑게 비웃었습니다. 복순이는 바닥에 엎드려 잘못을 빌면서도 시어머니가 빙판길에 넘어지지는 않을까 걱정되어 자신의 치마폭으로 얼어붙은 자리를 닦아내었으니,
그 모습이 마치 성화 속의 한 장면처럼 애처롭고도 숭고해 보였습니다. 최 부잣집의 안방에는 박 씨 부인이 보물처럼 아끼는 커다란 자개 뒤주가 하나 놓여 있었는데 그 안에는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온갖 금은보화와 값비싼 비단들이 가득 들어 있어 박 씨 부인은 매일 밤 그것을 닦으며 욕심을 채우곤 했습니다. 그녀는 며느리인 복순이가 혹시라도 그 뒤주 근처에 얼씬거리면 도둑 취급을 하며 호통을 쳤고 열쇠를 허리춤에 꽁꽁 묶어둔 채 잠시도 곁에서 떼어놓지 않을 만큼 의심이 많고 인색한 성격이었습니다. 복순이는 시어머니의 그런 의심이 서운할 법도 했지만 그저 자신이 부족한 탓이라 여기며 시어머니가 집을 비울 때면 뒤주 주변의 먼지를 정성스럽게 털어내어 항상 윤기가 흐르도록 관리하는 효심을 보였습니다. 집안의 모든 굳은 일을 도맡아 하면서도 식사 때가 되면 복순이는 가장 늦게 부엌 구석에서 식은 밥에 물을 말아 끼니를 때워야 했고 박 씨 부인은 며느리가 먹는 밥알 하나하나조차 아깝다는 듯 곁눈질로 감시하며 잔소리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박 씨 부인이 고기 반찬을 혼자 다 먹어 치우고는 며느리에게 뼈다귀만 던져주며 이것이라도 핥아 먹으라고 조롱을 했으나 복순이는 오히려 시어머니가 입맛을 되찾으신 것 같아 다행이라며 환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그 웃음은 꾸며낸 것이 아니라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이었기에 박 씨 부인은 오히려 그 모습이 더 얄미워져서 어떻게든 며느리를 내쫓을 궁리만 하며 머릿속으로 온갖 사악한 계획들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최 부잣집 담장 너머로 들려오는 박 씨 부인의 고함과 복순이의 가냘픈 목소리를 들으며 혀를 찾고 저렇게 착한 며느리를 왜 저토록 구박하는지 모르겠다며 안타까운 마음을 나누었지만 누구 하나 박 씨 부인의 기세에 눌려 나서는 이가 없었습니다. 특히 동네 안악들은 빨래터에 모여 앉아 복순이의 거친 손을 보며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고 어떤 이는 저러다 저 착한 아이가 제풀에 지쳐 쓰러지면 어쩌나 걱정하며 몰래 먹을 것을 챙겨주기도 했으나 복순이는 매번 감사히 사양하며 시어머니의 허락 없이는 받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복순이의 이러한 정직함과 성실함은 시간이 흐를수록 마을 사람들의 존경을 자아냈고 사람들은 속으로 저런 며느리야말로 진정한 복덩이라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은 박 씨 부인이 아끼던 옥비녀가 보이지 않는다며 집안을 발칵 뒤집어 놓았는데 그녀는 다짜고짜 복순이의 방으로 쳐들어가 괴짝을 뒤엎으며 네가 친정에 가져가려고 훔친 것이 아니냐며 억울한 누명을 씌워 매질을 하려 들었습니다. 사실 옥비녀는 박 씨 부인이 낮잠을 자다 베개 밑에 흘린 것이었으나 그녀는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기보다 며느리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는 것이 속 편하다 생각하여 악독하게 굴었지만 복순이는 끝까지 변명 한마디 없이 매를 맞으며 눈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베개 밑에서 비녀를 발견한 박 씨 부인은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오히려 비녀를 그 자리에 둔 내 잘못이라며 며느리를 몰아세웠고 복순이는 그저 비녀가 돌아와서 다행이라며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한겨울 매서운 바람이 귀와 지붕을 때리던 밤 복순이는 잠자리에 들지 못하고 시어머니의 방 앞에 앉아 혹시라도 요강을 비워야 하거나 시어머니가 깨서 물을 찾으실까봐 꾸벅꾸벅 졸면서도 자리를 지키고 있었으니 그 효심은 실로 눈물겨운 것이었습니다. 박 씨 부인은 방 안에서 따뜻한 이불을 덮고 누워 밖에서 떨고 있는 며느리를 생각하며 속으로 고소해하면서도 겉으로는 며느리가 문 앞에 앉아 있어 잠자리가 뒤숭숭하다며 문틈으로 찬물을 끼얹는 잔인한 행동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물에 옷이 젖어 살같이 저려오는 고통 속에서도 복순이는 소리 없이 옷을 갈아입고 다시 돌아와 자리를 지켰으니 이는 마을의 나이 많은 어른들조차 혀를 내두를 만한 인내와 공경의 자세였습니다. 최 부잣집의 곡간은 항상 자물쇠가 3개나 채워져 있었고 박 씨 부인은 그 열쇠를 항상 품에 품고 다니며 하인들에게 쌀을 줄 때도 일일이 알곡의 개수를 세는 듯한 인색함을 보여 마을 사람들의 원성이 높았으나 복순이는 그런 상황에서도 지혜를 발휘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배정받은 적은 양의 식량을 조금씩 떼어내어 밤마다 몰래 집을 찾아오는 굶주린 길짐승들이나 배고픈 나그네들에게 나누어 주었고, 이 사실을 시어머니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 자신의 잠시간을 줄여가며 비밀스럽게 선행을 이어갔습니다. 복순이는 비록 자신은 배를 고를지언정 다른 이들이 허기를 달래는 모습을 보며 진정한 행복을 느꼈고, 그녀의 이런 보이지 않는 선행은 훗날 이 집안에 찾아올 커다란 복의 씨앗이 되고 있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며느리가 들어온 뒤로 집안의 가세가 기울어질까봐 전전긍긍하며 매일 아침 장독대에 정화수를 떠놓고 재물이 줄어들지 않게 해달라고 빌었으나, 정작 그녀의 마음속에는 탐욕만이 가득하여 신령님도 그 기도를 외면하는 듯 했습니다. 반면 복순이는 시어머니가 정화수를 떠놓은 뒤에 몰래 다가가 집안의 평화와 시어머니의 건강,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모두 굶지 않고 행복하게 살게 해달라는 진심 어린 기도를 올렸으니 그 정성이 하늘에 닿지 않을 리 없었습니다. 같은 자리에서 두 사람이 올리는 기도는 그 내용과 깊이가 하늘과 땅 차이였으며, 마을의 영험한 산신령님은 이미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 결정을 내린 듯 청산 마을 위로 상서로운 구름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어느덧 봄이 찾아와 산천에 꽃이 피고 벌나비가 날아다닐 때 최부잣집에도 새로운 변화가 일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박씨 부인의 먼 친척 조카인 김씨가 갑자기 집으로 찾아와 머물게 된 것이었습니다. 김씨는 겉으로는 예의 바르고 싹싹한 척했으나 실상은 도박으로 가산을 탕진하고 박씨 부인의 재산을 가로채기 위해 계획적으로 접근한 간사한 인물로, 복순이를 보자마자 그녀를 내쫓아야 자신이 재산을 차지하기 쉽겠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씨는 박씨 부인의 귀에 대고 며느리의 상이 흉하여 집안의 복을 다 갉아먹고 있다고 가머니서를 늘어놓았고, 욕심에 눈이 먼 박씨 부인은 그 말을 철석같이 믿으며 며느리를 더욱 모질게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씨는 박씨 부인이 없는 틈을 타 복순이에게 험한 일을 시키거나 몰래 뒤주의 열쇠를 훔치려 시도하는 등 집안의 질서를 어지럽히기 시작했으나, 복순이는 그의 간사함을 눈치채고도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집안의 살림을 보살폈습니다. 복순이는 김씨가 시어머니를 속여 재물을 빼돌리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 걱정이 태산 같았지만, 며느리라는 신분으로 시어머니의 친척을 함부로 비판할 수 없었기에 밤잠을 설치며 해결 방법을 고민하고 또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박씨 부인은 김씨가 가져다주는 값싼 장신구 몇 개의 마음을 빼앗겨 친아들보다 그를 더 신뢰하기 시작했고, 이로 인해 집안에는 먹구름이 끼듯 불길한 기운이 서서히 감돌기 시작하여 보는 이들을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박씨 부인의 구박은 갈수록 심해져 이제는 복순이에게 밥을 짓지 말고 마당 구석에서 잠을 자라고 명령하기에 이르렀고, 한때는 영화로웠던 최부잣집의 분위기는 시어머니의 탐욕과 김씨의 강해로 인해 차갑게 식어만 갔습니다. 복순이는 추운 밤 가만히 한 장에 의지해 마당에서 잠을 청하면서도 자신을 구박하는 시어머니가 행여 감기라도 걸릴까봐 방의 아궁이에 불을 더 지피고 밤새 불침번을 서는 지극정성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투박한 얼굴은 어느새 수척해졌고 손등은 갈라져 피가 맺혔으나 복순이의 눈동자만큼은 더욱 맑게 빛나고 있었으니, 이는 그 어떤 보석보다도 아름답고 고결한 영혼의 증거이자 장차 일어날 반전의 서막이기도 했습니다. 마을의 최고령자인 독고 할머니는 이 모든 상황을 멀리서 지켜보며 혀를 찾고 언젠가 최부잣집에 큰 폭풍이 몰아칠 것을 예견하고는 복순이를 따로 불러 참는 자에게 복이 오고 진심은 결국 바위를 뚫는 법이다라며 짧지만 강한 위로와 조언을 건넸습니다. 복순이는 할머니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며 눈물을 훔쳤고, 자신이 이 집안에서 해야 할 역할이 단순히 며느리로서의 도리를 넘어 무너져가는 가문을 일으켜 세우는 것임을 깨닫고 마음을 다잡게 되었습니다. 할머니의 조언은 복순이에게 큰 힘이 되었고, 그녀는 시어머니의 모진 박대 속에서도 더욱 정성스럽게
집안일을 살피며 김 씨의 일거수일투족을 조용히 관찰하여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박 씨 부인은 김 씨와 함께 이웃 마을 장터에 구경을 나갔고 집에는 복순이와 몇몇 타인들만이 남아 집안을 지키고 있었는데 평소와 다르게 집안의 분위기가 묘하게 가라앉으며 하늘에서는 갑자기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치는 듯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복순이는 불길한 예감이 들어 집안 곳곳을 살피던 중 박 씨 부인이 그토록 아끼던 뒤주 근처에서 김 씨가 미리 매수해둔 낯선 사내가 담을 넘어 들어오는 것을 발견하고 온몸을 던져 그를 막아섰습니다. 사내는 복순이를 밀쳐내고 뒤주를 부수려 했으나 복순이는 바닥에 나뒹굴면서도 사내의 다리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았으며 그녀의 처절한 외침에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초에 부잣집 대문으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도둑은 결국 마을 사람들에 의해 붙잡혔으나 김 씨는 미리 도망쳐 박 씨 부인에게 달려가 며느리가 외인과 내통하여 뒤주를 털려 했다는 거짓 보고를 올렸고 분노에 찬 박 씨 부인은 앞뒤 가리지 않고 집으로 달려와 복순이의 뺨을 때리며 당장 집에서 나가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억울한 상황에서도 복순이는 눈물을 닦으며 도둑이 훔치려 했던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김 씨가 그 사내와 어떤 관계인지 설명하려 했으나 박 씨 부인은 귀를 막고 몽둥이를 휘두르며 며느리를 문 밖으로 내몰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진실을 알고 있었기에 박 씨 부인의 행동에 항의하려 했으나 김 씨의 간악한 말솜씨에 현혹된 박 씨 부인은 오직 자신의 판단만이 옳다며 고집을 꺾지 않고 며느리를 길바닥으로 내쫓고 말았습니다. 쫓겨난 복순이는 갈 곳 없는 처지가 되어 마을 어귀의 낡은 정자 밑에서 밤을 지새우게 되었는데 그 밤은 유난히도 춥고 쓸쓸하여 그녀의 마음을 더욱 시리게 했지만 그녀는 친정으로 돌아가 부모님께 걱정을 끼쳐 드릴 수 없다며 끝까지 마을을 떠나지 않고 버텼습니다. 그녀는 정자 밑에서도 길 잃은 어린 새를 품어주고 배고픈 강아지에게 자신의 마지막 주먹밥을 나누어 주는 등 천성적인 자애로움을 잃지 않았고 그런 그녀의 주변으로 숲속의 작은 동물들이 모여들어 마치 그녀를 보호하듯 그 밤새 곁을 지켰습니다. 이 신비로운 광경을 목격한 마을 사람들은 복순이가 보통 여인이 아님을 직감했고 그녀가 내쫓긴 최부잣집에 조만간 커다란 재앙이 닥칠 것이라며 수군거리며 박 씨 부인의 어리석음을 탓했습니다. 복순이가 집을 나간 지 며칠 지나지 않아 최부잣집의 우물물은 갑자기 흙탕물로 변해버렸고 잘 자라던 장독대의 장맛도 변하여 고약한 냄새가 나기 시작했으니 이는 집안의 복을 가져다 주던 존재가 사라졌음을 알리는 자연의 징벌과도 같은 징조였습니다. 박 씨 부인은 우물물에 약을 타서 그런 것이라며 애써 현실을 부정했지만 김 씨는 그 틈을 타 집안의 문서를 하나둘 빼돌리고 있었고 집안의 분위기는 한없이 무겁고 어둡게 가라앉아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반면 복순이가 머물던 정자 근처는 날마다 상서로운 빛이 감돌고 어디선가 날아온 이름 모를 꽃들이 만발하여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으니 이는 참된 복이 어디에 머물고 있는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며칠 후 박 씨 부인은 꿈속에서 조상님이 나타나 복덩이를 발로 차버린 어리석은 여편네야. 내 집안의 기둥이 썩어 문드러지는 것도 모르느냐며 호통을 치는 소리에 소스라치게 놀라 잠에서 깨어났고 식은땀을 흘리며 방 안을 둘러보니 김 씨가 자신의 비단함을 들고 도망치려는 뒷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박 씨 부인은 비명을 지르며 김 씨를 붙잡으려 했으나 김 씨는 그녀를 거칠게 밀쳐내고 담을 넘어 달아났고 홀로 남겨진 박 씨 부인은 그제야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 깨달으며 차가운 방바닥에 주저앉아 통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통곡 소리는 고요한 밤의 청산 마을을 가득 채웠고 그 소리를 들은 마을 사람들은 올 것이 왔다는 듯 하나둘 초에 부잣집으로 모여들기 시작하여 극적인 반전을 예고했습니다. 박 씨 부인은 어둠 속에서 김 씨를 쫓아가려 했으나 다리에 힘이 풀려 대문 밖에서 쓰러졌고 그때 어둠을 뚫고
누군가 다가와 따뜻한 손길로 그녀를 부축해 일으켰는데 그 사람은 바로 마을을 떠나지 않고 정자 밑에서 지내던 못난이 며느리 복순이었습니다. 복순이는 시어머니를 원망하는 말 대신 어머니 몸은 괜찮으십니까? 제가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라며 자신의 겉옷을 벗어 시어머니의 어깨를 감싸 안았고 그 따뜻한 천의 박씨 부인은 가슴 한구석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회한과 자책감을 느끼며 며느리의 품에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렇게 제1부의 이야기는 시어머니의 뒤늦은 후회와 며느리의 변치 않는 효심이 만나는 지점에서 끝을 맺으며 앞으로 펼쳐질 더 큰 갈등과 해결의 실마리를 남겨두게 되었습니다. 최부잣집으로 돌아온 복순이는 시어머니를 안방에 편안히 모시고 정성스럽게 발을 씻겨드렸으나 박씨 부인의 마음은 여전히 얼음장처럼 차갑고 복잡한 심경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진심 어린 행동을 직접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채통이 깎인 것이 못내 아쉬워 짐짓 엄한 표정을 지으며 다시는 이런 불상사가 없도록 처신을 똑바로 하라고 매몰차게 한마디를 툭 던지고는 벽을 향해 돌아 누웠습니다. 복순이는 그저 고개를 숙이며 시어머니의 건강이 회복되기만을 바라는 마음으로 밤새 아궁이 앞에 앉아 정성껏 죽을 끓이며 집안의 평화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하며 긴 밤을 지새웠습니다. 박씨 부인은 침상에 누워 김씨가 훔쳐가려 했던 비단함을 품에 꼭 껴안고 밤잠을 설쳤으며 인간에 대한 지독한 불신과 재물에 대한 끊임없는 집착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며 매우 괴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녀는 복순이가 자신을 구해준 것이 정말 순수한 마음에서 우러나온 행동인지 아니면 훗날 재산을 독차지하려는 깊은 속셈이 있는 것인지 끊임없이 의심했고 이러한 의심은 결국 그녀의 마음을 다시 어둡게 물들였습니다. 집안에는 다시금 무거운 정적이 감돌기 시작했고 하인들은 안주인의 눈치를 보느라 숨소리조차 크게 내지 못한 채 각자의 처소에서 불안한 밤을 지새우며 내일은 또 무슨 일이 벌어질지 걱정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한편 마을 밖으로 도망쳤던 간사한 조카 김씨는 그대로 포기하지 않고 마을 근처 주막에 은밀히 머물며 복순이를 다시 모함하기 위해 마을 사람들에게 악의적인 유언비어를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술잔을 기울이며 만나는 사람마다 붙잡고 사실은 복순이가 요사스러운 술법을 부려 자신을 도둑으로 몰았고 박씨 부인의 정신을 흐리게 하여 집안을 통째로 망치려 한다고 거짓 정보를 아주 그럴듯하게 흘리고 다녔습니다. 원래부터 시샘이 많고 남의 말 하기 좋아하던 몇몇 동네 사람들은 김씨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으며 최 부잣집 며느리가 정말로 사람의 탈을 쓴 여우가 아닐까 의심하기 시작했고 이 소문은 발없는 말이 되어 순식간에 온 마을로 퍼져나갔습니다.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져 복순이가 밤마다 우물가에서 이상한 주문을 외운다거나 그녀가 지나간 자리는 풀이 마른다는 등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마치 사실처럼 둔갑하여 청산마을의 평화로운 공기를 흐려놓았습니다. 우물가에 모인 아낙네들은 평소처럼 빨래를 하다가도 멀리서 복순이의 모습이 나타나면 서둘러 바구니를 챙겨 자리를 피하며 수군거렸고 철없는 아이들은 복순이를 향해 흙덩이를 던지며 못나니 도깨비라고 놀려대는 바람에 그녀의 마음은 다시 한번 깊은 상처를 입게 되었습니다. 복순이는 마을 사람들의 갑작스럽고 달라진 태도에 크게 당황하면서도 그저 자신이 더 성실히 노력하면 언젠가는 진심이 통할 것이라 믿으며 묵묵히 빨래터와 시장을 오갔지만 사람들의 시선은 갈수록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이러한 흉흉한 소문은 최 부잣집 담장을 넘어 박씨 부인의 귀에도 들어갔고 그녀는 그렇지 않아도 마음속에 품고 있던 의심의 씨앗이 싹을 틔우자 며느리를 대하는 태도가 예전보다 훨씬 더 잔인하고 독하게 변하고 말았습니다. 박씨 부인은 복순이가 지어 온 밥에 흙이 들어갔다며 밥상을 엎어버리는가 하면 며느리가 걷는 길목마다 가시나무를 가져다 놓아 발을 다치게 하는 등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악행을 저질렀으나 복순이는 그저 묵묵히 피를 닦아내며 시어머니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복순이는 시어머니가
누군가의 꼬드김에 넘어가 마음이 병든 것이라 생각하며 더욱 정성스럽게 집안 곳간을 살피고 부서진 담장을 고치며 며느리로서의 도리를 다하려 애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느 날 오후 복순이는 집안 청소를 하다가 뒷마당 구석에서 죽은 새 한 마리와 기괴한 모양의 부적이 숨겨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깜짝 놀라 가슴을 쓸어내렸는데, 이것은 사실 김씨가 몰래 잠입하여 복순이에게 저주를 씌우기 위해 꾸민 짓이었습니다. 복순이는 이것이 시어머니의 눈에 띄면 또 어떤 화를 당할지 몰라 조용히 수습하려 했으나 때마침 뒤를 밟던 박씨 부인이 나타나 네가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어 집안에 저주를 내리는구나 하며 머리채를 휘잡고 마당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박씨 부인의 고함에 하인들과 지나가던 마을 사람들이 대문 앞으로 모여들었고, 복순이는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시어머니의 손이 다칠까봐 저항 한번 하지 못한 채 바닥에 엎드려 눈물로 결백을 호소해야만 했습니다. 마당에 엎드린 복순이를 향해 박씨 부인은 온갖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퍼부으며 당장 이 집에서 요물을 끌어내라고 소리를 질렀고, 마을 사람들도 소문에 현혹되어 복순이를 향해 손가락질을 하며 어서 마을을 떠나라고 거들기 시작했습니다. 복순이는 자신의 진심이 이토록 왜곡된 것에 큰 슬픔을 느꼈지만 그 순간에도 시어머니의 얼굴에 맺힌 식은땀을 보고 건강을 걱정하며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니 제발 진정하시고 방으로 들어가 쉬십시오 라고 말하여 보는 이들의 마음을 묘하게 흔들어 놓았습니다. 박씨 부인은 며느리의 그 따뜻한 말 한마디가 오히려 자신의 악한 마음을 찌르는 것 같아 더 크게 화를 내며 몽둥이를 치켜들었으나, 그때 대문 밖에서 누군가 근엄한 목소리로 멈추라고 외치며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 목소리의 주인공은 마을에서 가장 지혜롭기로 소문난 김할머니였는데, 그녀는 평소 복순이의 선행을 눈여겨보고 있었으며 김씨의 간악한 농간을 미리 간파하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 최 부잣집을 직접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김할머니는 박씨 부인의 앞을 가로막고 서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로다. 집안에 복덩이가 굴러 들어왔는데 그것을 발로 차내려 하니 장차 이 가문에 닥칠 화를 어찌 감당하려느냐며 서리빨 같은 호통을 쳤습니다. 박씨 부인은 평소 존경하던 김할머니의 등장에 주춤하며 몽둥이를 내려놓았지만 여전히 분이 풀리지 않은 듯 씩씩거리며 며느리가 부적을 숨겼다고 할머니에게 고자질하며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김할머니는 바닥에 떨어진 부적을 찬찬히 살펴본 뒤 허허 웃으며 이것은 누군가 며느리를 해치기 위해 조잡하게 만든 가짜 부적이며 오히려 복순이의 맑은 기운 때문에 저주가 힘을 쓰지 못하고 흩어지고 있다고 명쾌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할머니는 복순이를 일으켜 세워 흙을 털어주며 험한 바람이 불 때 갈 때는 고개를 숙이지만 결코 부러지지 않는 법이다. 지금 네가 겪는 시련은 훗날 더 큰 복으로 돌아올 것이니 조금만 더 참고 견뎌라며 복순이의 귀에 대고 부드럽지만 힘 있는 조언을 건넸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은 술렁이기 시작했고, 박씨 부인은 김할머니의 말씀에 조금은 기가 꺾인 듯 했으나 여전히 김씨에 대한 신뢰와 며느리에 대한 미움을 완전히 지우지 못한 채 씩씩거리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김할머니는 떠나기 전 복순이를 따로 불러 저 간사한 김씨가 다시 이 집을 노리고 큰 일을 벌일 것이니 밤마다 대문을 잘 걸어 잠그고 시어머니의 보물함을 네 곁에 두어 지키도록 해라며 은밀하게 주의를 주어 앞으로 닥칠 더 큰 위기를 경고했습니다. 복순이는 할머니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며 감사의 인사를 올렸고, 자신이 단순히 구박받는 며느리가 아니라 이 집안을 지키는 든든한 파수꾼이 되어야 함을 다시 한번 굳게 다짐하며 매서운 눈빛으로 집안 곳곳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의 모진 구박 속에서도 할머니의 조언대로 밤마다 잠을 자지 않고 집안을 순찰하며 김씨가 다시 나타나기를 기다렸고, 이러한 그녀의 정성은 집안의 기운을 서서히 정화하는 힘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박씨 부인은 원인 모를 두통에 시달리며 자리에 눕게 되었는데 마을 의원들조차 병명을 알 수 없다고
엄따고 고개를 저어 집안에는 다시 한번 불길한 그림자가 드리워졌고 이때를 기다렸다는 듯 김씨가 다시 나타나 용한 무당을 데려왔습니다. 김씨는 이 병이 모두 며느리의 상이 흉해서 생긴 것이라며 구술하여 며느리를 내쫓아야만 박씨 부인이 살 수 있다고 감언이설을 늘어놓았고 병세가 깊어 판단력이 흐려진 박씨 부인은 결국 김씨의 말대로 대규모 구판을 벌이기로 결정했습니다. 복순이는 이것이 김씨의 함정임을 직감했으나 시어머니의 병을 고칠 수만 있다면 자신의 안위는 상관없다고 생각하여 구판 준비를 묵묵히 도왔으며 마을 사람들은 이 소식을 듣고 최 부잣집으로 다시 구름처럼 모여들었습니다. 구스판이 벌어지는 날 무당은 요란한 방울소리를 내며 작두 위를 달리기 시작했고 김씨는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사람들 뒤에서 박씨 부인의 열쇠, 꾸러미를 훔치려 기회를 엿보고 있었으나 복순이는 김 할머니의 경고를 잊지 않고 시어머니의 곁을 그림자처럼 지키고 있었습니다. 무당은 갑자기 복순이를 가리키며 저 요물이 집안의 길을 다 빨아먹고 있다고 소리를 질렀고 사람들은 복순이를 향해 욕설을 퍼부었으나 복순이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무당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정당함을 주장했습니다. 박씨 부인은 고통 속에서도 무당의 말에 현혹되어 며느리를 당장 끌어내라고 소리쳤으나 그 순간 복순이가 품고 있던 작은 거울이 햇빛을 반사하여 무당의 얼굴을 비추자 무당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넘어지는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고의 구판은 아수라장이 되었고 김씨는 당황하여 도망치려 했으나 복순이는 미리 준비해둔 밧줄을 던져 김씨의 발목을 낚아챘으며 하인들에게 소리쳐 도망가는 김씨를 붙잡으라고 명하는 대범함을 보여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알고 보니 무당은 김씨가 매수한 가짜였으며 복순이가 비춘 거울은 김 할머니가 준 영험한 거울로 사악한 기운을 가진 자의 얼굴을 비추면 정체가 드러나는 신비한 물건이었기에 김씨와 무당의 사기 행각이 만천에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김씨의 품에서는 박씨 부인이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폐물들이 쏟아져 나왔고 이를 본 마을 사람들은 분노하여 김씨를 관가에 넘겨야 한다고 소리를 높였으나 복순이는 오히려 시어머니의 상태를 먼저 살피며 사람들을 진정시켰습니다. 박씨 부인은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며 큰 충격을 받았고 자신이 그토록 믿었던 조카가 자신을 죽이려 했으며 자신이 그토록 구박했던 며느리가 끝까지 자신을 지켰다는 사실에 가슴이 미어지는 듯한 통증을 느끼며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어리석음 때문에 집안이 풍비박산날 뻔했다는 죄책감에 고개를 들지 못했고 복순이의 손을 잡고 미안하다는 말을 차마 내뱉지 못한 채 그저 그녀의 품에 얼굴을 묻고 흐느끼기 시작했으니 이는 수십 년 만에 처음 터져나온 진실한 참회의 눈물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며 복순이야말로 진정으로 복을 부르는 며느리라며 칭송하기 시작했고 얼어붙었던 청산마을의 분위기는 봄눈 녹듯 조금씩 부드럽게 풀려가기 시작하여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김 할머니는 다시 나타나 이제야 이 집안의 먼지가 걷히는구나. 악한 것은 스스로 파멸의 길을 걷고 선한 것은 결국 하늘이 돕는 법이니 앞으로는 의심을 거두고 서로를 보듬으며 살아가라. 는 마지막 당부를 남기고 안개처럼 홀연히 사라졌습니다. 박씨 부인은 할머니가 떠난 자리를 향해 절을 올린 뒤 복순이를 안방 상석에 앉히고는 자신이 가졌던 모든 권위와 욕심을 내려놓겠다고 선언했으며 하인들에게도 앞으로 며느리의 말을 안주인의 명으로 받들라며 엄히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복순이는 시어머니를 여전히 깍듯이 모시며 자신이 윗자리에 앉는 것을 사양했고 오직 집안의 평화와 시어머니의 건강만을 생각하며 예전보다 더 극진히 효도를 다하니 그 모습에 감동하지 않는 이가 없었습니다. 집안에 큰 풍파가 지나간 뒤에 비에도 복순이는 자만하지 않고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마을의 가난한 이웃들을 위해 밥을 짓고 곳간을 열어 곡식을 나누어 주었으며 박씨 부인은 예전 같으면 불같이 화를 냈겠지만
이제는 직접 앞장서서 며느리의 선행을 도왔습니다. 청산 마을에는 다시 웃음꽃이 피어났고 사람들은 최 부잣집 앞을 지날 때마다 더 이상 발걸음을 재촉하지 않고 서로 인사를 나누며 덕담을 건네는 따뜻한 풍경이 펼쳐지게 되었으니 이는 모두 못난이라 불리던 복순이의 깊은 마음씨 덕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김씨가 관가로 압송되는 과정에서 탈출했다는 소문이 들려오면서 평화롭던 집안에는 다시 한번 보이지 않는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으나 복순이는 이번에는 결코 흔들리지 않겠다는 굳은 의지를 다졌습니다. 복순이는 김씨가 다시 보복하러 올 것을 대비해 마을 장정들과 협력하여 방범을 강화하고 밤낮으로 집안 경비를 철저히 했으며 시어머니의 침실 근처에는 항상 맑은 물을 떠놓고 사악한 기운이 범접하지 못하게 정성을 다했습니다. 박씨 부인은 며느리의 이런 세심한 배려를 보며 예전에 자신의 행동들이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매일같이 반성했고 이제는 며느리의 거친 손과 투박한 얼굴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고귀해 보인다며 사람들에게 며느리 자랑을 늘어놓는 팔불출 시어머니가 되어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런 박씨 부인의 변화를 보며 사람 고쳐 쓰는 게 아니라는 옛말도 틀릴 때가 있다며 복순이의 복스러운 기운이 완고한 시어머니의 마음까지 녹여버렸다고 혀를 내두르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어느 비오는 날 저녁 복순이는 부엌에서 시어머니를 위해 따뜻한 수제비를 끓이고 있었는데 문득 열어둔 창문 너머로 낯선 그림자가 스쳐 지나가는 것을 발견하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으나 그녀는 침착하게 가마솥 뒤에 숨어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림자의 주인공은 굶주림과 도망자 생활에 지쳐 초췌해진 김씨였으며 그는 마지막으로 재물을 훔쳐 달아나기 위해 담을 넘었으나 복순이가 차려놓은 따뜻한 밥상 냄새에 이끌려 자신도 모르게 부엌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복순이는 칼이나 몽둥이 대신 따뜻한 밥 한 그릇을 정성스럽게 담아 김씨의 앞에 놓아주며 배가 고프실 테니 우선 이것부터 드시고 가십시오. 원망은 이미 다 잊었습니다. 라고 부드럽게 말하여 김씨의 차가운 심장을 건드렸습니다. 김씨는 자신을 잡으려 할 줄 알았던 복순이가 오히려 밥을 건네자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자리에 주저앉아 밥그릇을 움켜쥐고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자신의 죄를 뉘우쳤고 그 소리를 듣고 달려온 박씨 부인도 조카의 처참한 몰골을 보고는 모질게 대하지 못한 채 눈물을 흘렸습니다. 복순이는 김씨에게 이제라도 정직하게 살 것을 권유하며 노잣돈을 조금 챙겨주어 멀리 떠나 새로운 삶을 찾도록 도와주었으며 김씨는 다시는 청산마을에 나타나지 않겠다고 맹세하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으니 이로써 집안의 가장 큰 위협이었던 불화의 씨앗이 완전히 제거되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며느리의 이 한없는 포용력을 보며 진정한 승리는 힘이 아니라 사랑과 용서에 있음을 깨달았고 비로소 자신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욕심의 찌꺼기까지 모두 씻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김씨가 떠난 뒤 최 부잣집은 그야말로 복의 근원이 되었고 고가는 채워도 줄어들지 않는 기적같은 일이 벌어졌는데 마을 사람들은 이것이 하늘이 복순이의 효심과 선행에 감복하여 내린 보답이라며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박씨 부인은 이제 동네 아이들에게 사탕을 나누어주는 인자한 할머니가 되었고 복순이는 집안의 실질적인 안주인으로서 마을의 대소사를 챙기며 명망 높은 여주인으로 거듭났으니 예전의 못난이 처녀는 온데간데 없고 온화한 빛이 감도는 귀부인의 기품이 그녀의 얼굴에서 배어 나왔습니다. 두 고부 사이의 끈끈한 정은 마을 전체의 귀감이 되었고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최 부잣집을 찾아와 조언을 구하며 서로 돕고 사는 공동체의 아름다움을 실천하는 살기 좋은 마을로 변모해 갔습니다. 어느덧 여름이 가고 가을의 결실이 맺힐 무렵 복순이는 시어머니와 함께 마당에 앉아 탐스럽게 익은 감을 따며 소소한 행복을 나누었는데 박씨 부인은 감 하나를 정성껏 깎아 며느리의 입에 넣어주며 내가 참으로 복이 많아 너 같은 며느리를 만났구나 라고 고백했습니다. 복순이는 수줍게 웃으며 어머니께서 마음을 열어주셨기에
제가 이 집에 머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것이 어머니의 덕분입니다. 라고 공을 돌려 고부간의 정은 더욱 깊어만 갔으며 그들의 웃음소리는 가을 바람을 타고 온 마을로 퍼져나갔습니다. 하지만 이런 평화로운 일상 속에서도 복순이는 늘 겸손함을 잃지 않았고 장차 집안에 닥칠지도 모를 작은 그늘조차 미리 살피며 대비하는 현명함을 잃지 않았기에 최 부잣집의 번창은 멈출 줄을 몰랐습니다. 마을의 어른들은 최 부잣집의 변화를 보며 집안의 여자가 잘 들어와야 가문이 산다는 말이 하나 틀린 게 없다며 복순이를 칭송했지만 사실 그것은 단순히 여자의 문제가 아니라 진심 어린 마음과 꺾이지 않는 선함이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지를 보여주는 산 증거였습니다. 박씨 부인은 이제 매일 밤 잠들기 전 복순이의 손을 꼭 잡고 오늘 하루 집안에 있었던 소소한 이야기들을 나누며 그 어느 때보다 편안하고 깊은 잠에 들 수 있게 되었으며 그녀의 얼굴에서 가득했던 주름살은 이제 인자한 미소의 흔적으로 바뀌어 보는 이들의 마음을 훈훈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제2부의 이야기는 모든 갈등이 해소되고 진정한 평화의 시작을 알리며 마무리되지만 다가올 제3부에서는 또 다른 신비로운 복의 징조들이 나타나며 이야기는 더욱 흥미진진하게 흘러갈 것입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청산마을은 황금빛 들판으로 물들었고 최 부잣집의 기와 지붕 위로는 고추를 말리는 붉은 물결이 넘실거리며 풍요로운 계절의 시작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최 부잣집을 욕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그 집에서 흘러나오는 구수한 밤 냄새와 따뜻한 웃음소리를 들으며 자신들의 마음까지 넉넉해지는 것을 느꼈으나 여전히 박씨 부인의 마음 한구석에는 채워지지 않는 묘한 허전함과 과거에 인색했던 습관이 아주 작은 불씨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며느리 복순이를 전적으로 신뢰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끔씩 안방구석에 놓인 무거운 자개 뒤줄을 바라볼 때면 혹시라도 이 풍요가 신기루처럼 사라지지는 않을까 하는 부질없는 걱정에 휩싸이곤 했습니다. 어느 볕이 잘 드는 오후, 박씨 부인은 대대로 전에 내려오는 가보인 자색 비단함을 정리하기 위해 뒤줄을 열었다가 그만 소스라치게 놀라고 말았으니 그 안에 들어있어야 할 조상대대로 내려온 귀한 옷가락지와 금비녀가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녀의 심장은 마치 방망이질하듯 세게 뛰기 시작했고 머릿속에는 다시금 예전의 의심 많은 성격이 고개를 들어 혹시 며느리 복순이가 자신도 몰래 손을 댄 것은 아닐까 하는 불길한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박씨 부인은 애써 마음을 가라앉히며 복순이를 믿으려 노력했지만 사라진 폐물의 가치가 너무나 컸기에 그녀의 안색은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고 집안에는 다시금 서늘한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는 복순이는 마당 건너편 창고에서 겨우내 먹을 시래기를 말리느라 여념이 없었으며 그녀의 땀방울이 맺힌 얼굴에는 오로지 집안 식구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기를 바라는 순수한 정성만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박씨 부인이 굳은 표정으로 마당으로 나와 복순이를 부르는 목소리에는 예전의 날카로움이 섞여 있었고 복순이는 직감적으로 무언가 큰일이 일어났음을 깨닫고 하던 일을 멈춘 채 시어머니의 앞으로 다가가 조심스럽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비단함 속에 있던 폐물의 행방을 물었고 복순이는 그저 금시초문이라는 듯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자신은 절대 만진 적이 없다고 간곡하게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때마침 최 부잣집을 방문했던 옆집 사는 이 씨 부인은 담너머로 이 대화를 엿듣고는 발빠르게 마을로 내려가 최 부잣집 며느리가 드디어 도둑질을 하다가 들통이 났다며 근거 없는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소문은 눈 깜짝할 사이에 온 동네를 휩쓸었고 사람들은 역시 사람은 속을 알 수 없다느니 못난이 며느리가 복을 가져오는 줄 알았더니 재물을 훔치려 했다느니 하며 복순이를 비난하는 말들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의 여론은 순식간에 바뀌어 다시금 복순이를 적대시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었고 박씨 부인은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에 더욱 혼란을 느끼며 며느리에 대한 믿음이 뿌리째 흔들리는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집안 분위기가 험악해지자
평소 복순이를 시기하던 몇몇 하인들도 이때다 싶어 자신들이 본 적도 없는 거짓 증언들을 지어내어 박씨 부인에게 고해 바치며 복순이를 더욱 공영에 빠뜨리려 안달이 났습니다. 어떤 이는 복순이가 밤마다 몰래 보따리를 싸는 것을 보았다고 말했고, 또 다른 이는 그녀가 친정에 사람을 보내어 무언가를 전달하는 것을 목격했다며 거짓을 보태어 박씨 부인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었습니다. 복순이는 자신을 향한 이 거대한 거짓의 파도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몰랐으나 오로지 하늘만이 자신의 진심을 알아주실 것이라 믿으며 방 안에서 밤새도록 정화수를 떠놓고 기도를 올리며 진실이 밝혀지기를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복순이는 꿈속에서 돌아가신 친정 할머니가 나타나 집안 구석에 있는 낡고 투박한 뒤주를 정성껏 닦아보아라. 그곳에 진실이 숨겨져 있느니라는 신비로운 말씀을 남기고 사라지는 꿈을 꾸고는 깜짝 놀라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녀는 날이 밝자마자 시어머니가 아끼는 화려한 자개 뒤주 대신 곳간 구석에 버려지다시피 방치된 낡고 투박한 나무 뒤주로 향했고 그 주위를 가득 덮고 있던 먼지를 정성스럽게 털어내기 시작했습니다. 하인들은 그런 복순이의 행동을 보며 미쳤다고 비웃었으나 복순이는 아랑곳하지 않고 지푸라기에 물을 묻혀 나무 뒤주의 결을 따라 정성껏 문지르고 또 문지르며 할머니의 말씀을 가슴 깊숙한 곳에 새겼습니다. 놀랍게도 복순이가 낡은 나무 뒤주를 닦으면 닦을수록 나무의 빛깔이 은은하게 살아나기 시작했고 갑자기 뒤주 바닥에 비밀 칸이 스르르 열리며 그 안에서 박씨 부인이 잃어버렸던 비단함 속의 폐물들이 쏟아져 나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더욱 놀라운 것은 폐물뿐만 아니라 그 뒤주 밑바닥에는 조상들이 가난한 시절을 대비해 몰래 숨겨두었던 황금 덩어리와 쌀 수천 가마니를 살 수 있는 엄청난 양의 보물이 가득 들어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복순이는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떨리는 손으로 폐물들을 챙겼고 이 모든 기적 같은 일이 단순히 우연이 아니라 자신의 정성이 다 집안의 진정한 보물을 찾아낸 것임을 깨닫고 감사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실 이 폐물들은 지난번 도망쳤던 김씨가 미리 훔쳐서 나중에 가져가려고 집안에 가장 관심 없는 낡은 뒤주에 숨겨두었던 것인데 복순이의 성실함이 아니었다면 영영 사라지거나 김씨의 손에 들어갔을 운명이었습니다. 복순이는 이 사실을 즉시 시어머니에게 알리려 했으나 문득 지금 바로 알리기보다는 마을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고 집안의 복을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것이 좋겠다는 지혜로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보물을 그대로 둔 채 다시 한번 뒤주를 덮고 평소와 다름없이 집안일을 하며 마을에 존경받는 어른들을 초대하여 큰 잔치를 열 준비를 시어머니에게 제안하였으니 이는 진실을 밝히기 위한 대담한 포석이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며느리가 갑자기 잔치를 열자고 하자 의아해하면서도 복순이의 눈빛에서 형용할 수 없는 자신감과 진실함을 읽고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그녀를 믿어보기로 결정하고 마을의 대소사를 관장하는 어른들을 모두 최부잣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잔칫날이 밝자 마을 사람들은 호기심 반 의심 반으로 최부잣집 마당으로 모여들었고 분위기는 여전히 복순이에게 우호적이지 않았으나 복순이는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들을 내놓으며 사람들에게 따뜻한 미소를 건넸습니다. 마을의 최고령자인 독고 할머니도 자리에 앉아 이 광경을 지켜보며 복순이가 오늘 어떤 일을 벌일지 흥미롭게 지켜보았고 박씨 부인은 초조한 마음으로 며느리의 다음 행동을 기다리며 손에 땀을 쥐고 있었습니다. 식사가 끝날 무렵 복순이는 마당 한가운데로 걸어나와 마을 사람들과 시어머니를 향해 정중히 절을 올린 뒤 사라진 폐물의 진실과 이 집안에 숨겨진 진정한 복에 대해 이야기를 시작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그녀의 입술을 주목했으며 복순이는 곳간 구석에 있던 낡은 뒤주를 마당으로 가져오게 하여 그 투박한 외형 뒤에 숨겨진 놀라운 비밀을 공개하려 했습니다. 그녀는 사람의 겉모습이 투박하다고 해서 그 속내까지 가난한 것은 아니며 낡은 뒤주가 볼품없다고 해서 그 안에 보물이 없으리란 법은 없습니다라고 말하며
뒤주의 비밀칸을 조심스럽게 그리고 천천히 마을 사람들 앞에서 열어보였습니다. 뒤주가 열리는 순간 그 안에서 찬란한 금빛 서광이 쏟아져 나오자 마당에 모인 사람들은 모두 아하는 탄성을 내뱉으며 자리에 주저앉았고 박씨 부인은 자신이 잃어버렸던 폐물이 그곳에서 나오자 눈을 크게 뜨고 믿기지 않는다는 듯 비명을 질렀습니다. 복순이는 폐물을 들어 시어머니의 손에 쥐어들인 뒤 뒤주 깊숙한 곳에 있던 조상들의 유서와 엄청난 양의 보물을 마을 사람들 앞에 당당히 공개하며 자신의 결백을 증명함과 동시에 이 모든 것이 최 부잣집의 복임을 선포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오해했던 복순이의 고결한 성품과 지혜에 깊은 부끄러움을 느꼈고 그녀를 향해 던졌던 비난의 말들을 거두며 진심 어린 사과의 뜻을 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이 시부인과 거짓 소문을 퍼뜨렸던 이들은 얼굴이 홍당무가 되어 슬며시 자리를 피하려 했으나 복순이는 오히려 그들을 불러 따뜻한 떡을 챙겨주며 사람의 마음은 보이지 않아 오해할 수 있으니 이제라도 진실을 보셨다면 그것으로 족합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박씨 부인은 보물보다 더 귀한 것은 바로 자신의 며느리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며 사람들 앞에서 복순이를 끌어안고 내가 눈이 멀어 보석을 돌멩이라 불렀으니 이 늙은이의 죄가 크다며 대성통곡을 하니 마당은 온통 감동의 바다로 변했습니다. 마을 어른들은 최 부잣집에 드디어 진정한 복이 내려앉았다고 칭송했으며 이 소식은 이웃 마을까지 퍼져나가 복순이의 이름은 만인의 귀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기적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으니 복순이가 닦았던 그 낡은 뒤주 위로 어디선가 날아온 수천 마리의 제비가 내려앉아 집안의 기와지붕 아래에 수많은 둥지를 틀기 시작하는 신비로운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예로부터 제비는 복을 가져다주는 영물로 여겨졌기에 마을 사람들은 최 부잣집이 이제 하늘이 내린 축복을 받은 집안이 되었음을 확신하게 되었고 집안의 분위기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따뜻하고 평온하게 바뀌어갔습니다. 복순이는 보물을 마을의 가난한 이들을 구휼하는 데 쓰기로 시어머니와 의논했고 박씨 부인은 이제 재물에 연연하지 않고 며느리의 뜻에 기꺼이 따르며 진정한 부를 나누는 법을 배워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최 부잣집의 곡간문은 활짝 열렸고 마을 사람들은 저마다 곡식을 한 자루씩 받아가며 복순이의 덕을 칭송했으며 집안에는 더 이상 시어머니의 호통소리 대신 따뜻한 대화와 웃음꽃이 끊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복순이는 보물을 발견한 뒤에도 예전과 다름없이 새벽같이 일어나 마당을 쓸고 시어머니의 잠자리를 살피며 자신의 자리를 지켰고 그런 그녀의 뒷모습에서는 이제 못난이의 흔적은 사라지고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여인의 빛이 배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이제 매일 아침 복순이가 끓여주는 차를 마시며 지난날의 악행을 반성하고 마을 사람들에게 선행을 베푸는 것을 인생의 유일한 낙으로 삼게 되었으니 이는 실로 놀라운 변화였습니다. 복순이가 닦아낸 낡은 뒤주는 이제 집안의 가장 소중한 가보가 되어 안방 상석에 놓이게 되었고 그 뒤주는 닦으면 닦을수록 묘한 향기를 내뿜으며 집안 사람들의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혀주는 신비한 힘을 발휘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향기를 맡기 위해 최 부잣집을 찾기도 했으며 복순이는 찾아오는 누구에게나 친절하게 차 한 잔을 대접하며 인생의 지혜와 덕담을 나누어 주었으니 그녀는 이제 청산마을의 정신적 지주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외모는 거울로 보고 마음은 행실로 본다는 말을 생활 신조로 삼게 되었고 복순이의 이야기는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가장 귀한 교훈이 담긴 옛날 이야기로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덧 추운 겨울이 다시 찾아왔지만 최 부잣집은 이제 더 이상 춥지 않았으니 국간 가득 쌓인 곡식과 집안 가득 퍼진 온기 그리고 서로를 아끼는 고부간의 정이 담장 너머까지 흘러넘쳐 마을 전체를 따뜻하게 데워주었기 때문입니다. 박씨 부인은 이제 잠들기 전 복순이의 거친 손을 자신의 볼에 대고 이 손이 우리 집안을 살렸고 이 마음이 내 영혼을 살렸다며 고마움을 표현했고 복순이는 그저 수줍게 웃으며 시어머니의 이불을 여며주는 것으로 대답을 대신했습니다.
청산 마을의 밤은 깊어갔지만 최 부잣집의 창문 너머로는 은은한 등불빛이 새어나왔고 그 빛은 마치 어두운 밤바다를 비추는 등대처럼 마을 사람들에게 희망과 안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복순이는 집안의 비밀을 완전히 매듭짓기 위해 지난번 도망쳤던 조카 김씨를 다시 한번 찾아내어 그에게도 용서와 화해의 손길을 내밀기로 결심하고 시어머니에게 자신의 뜻을 조심스럽게 전했습니다. 박씨 부인은 처음에는 펄쩍 뛰며 반대했으나 며느리의 깊은 뜻을 이해하고는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으며 복순이는 수소문 끝에 타양에서 병들고 가난해진 김씨를 찾아내어 그를 따뜻한 곳으로 옮겨 치료해주고 남은 생을 정직하게 살 수 있도록 작은 터전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김씨는 복순이의 한없는 자비에 무릎을 꿇고 통곡하며 지난날의 과오를 씻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맹세했으니 이로써 집안을 어지럽히던 모든 악연의 고리가 완전히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마무리된 뒤 복순이는 마을 어귀의 큰 정자 아래에서 마을 사람들을 모두 모아놓고 자신의 결백과 집안의 번창이 오로지 서로를 믿고 아끼는 마음에서 시작되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화합의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복순이는 자신이 발견한 보물의 절반을 마을의 공동기금으로 내놓아 흉년이 들어도 누구 하나 굶지 않는 마을을 만들겠다고 약속했고 사람들은 환호하며 복순이를 마을의 어머니로 추대했습니다. 박씨 부인은 그 광경을 흐뭇하게 지켜보며 이제야 자신이 진정으로 부유해졌음을 느꼈고 돈으로 살 수 없는 명예와 평안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며 인생의 황혼기를 가장 아름답게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야기가 무르익어 갈수록 마을 사람들은 복순이의 투박한 얼굴에서 세상 그 어떤 미인보다 아름다운 광채를 발견하게 되었고 그녀가 걷는 길마다 복이 넝쿨째 굴러온다는 소문은 이제 전설이 되어 만대에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복순이는 이제 더 이상 못나니 며느리가 아니라 복을 부르는 여신과 같은 존재로 추앙받았으나 그녀는 끝까지 자신을 낮추며 집안의 굳은 일을 도맡아 하는 겸손함을 잃지 않았으니 그 성품이야말로 진정한 하늘의 복이었습니다. 청산마을의 사계절은 그렇게 복순이의 따뜻한 마음과 함께 흘러갔고 집안의 낡은 뒤주는 매일 아침 복순이의 손길을 받으며 거울처럼 맑게 빛나며 집안의 번영을 묵묵히 지켜내고 있었습니다. 어느 고요한 밤 복순이는 마당에 서서 보름달을 바라보며 자신에게 주어진 이 모든 행복이 부모님의 가르침과 시어머니의 변화 그리고 마을 사람들의 믿음 덕분이라 생각하며 달님에게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녀의 기도 소리는 잔잔한 바람을 타고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고 그 소리를 들은 사람들은 모두 편안한 미소를 지으며 깊은 잠에 들 수 있었으니 복순이의 존재 자체가 이미 마을의 축복이자 평화의 상징이 된 것입니다. 박씨 부인은 방 안에서 며느리의 기도 소리를 들으며 비로소 자신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일말의 그늘까지 모두 사라졌음을 느끼고 인생에서 가장 달콤하고 깊은 수면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악독했던 시어머니와 못난이라 구박받던 며느리의 이야기는 이제 단순한 갈등을 넘어 진정한 가족의 의미와 선행의 가치를 일깨워주는 청산마을의 보물이 되었으며 마을 입구에는 이를 기리는 작은 비석이 세워질 만큼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복순이는 비석 같은 것은 필요 없다고 사양했으나 마을 사람들은 후손들이 이 아름다운 이야기를 영원히 기억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비문을 새겼고 그 비석 옆에는 복순이가 심은 사랑의 나무가 해마다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이야기의 제3부는 이렇게 숨겨진 보물의 발견과 오해의 해소 그리고 진정한 화해의 서막을 알리며 끝을 맺고 다가올 제4부에서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하는 더 큰 나눔과 진정한 권선징각의 결말을 향해 달려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복순이는 잠자리에 들기 전 자신의 방에 놓인 작은 등불을 끄며 나지막이 읊조렸는데 진정한 복은 밖에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서 닦아내는 빛이라는 그녀의 말은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이들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남겼습니다. 그녀의 투박한 손은 이제 부드러운 사랑의 손길이 되었고 그녀가 머무는
최부잣집의 기와 지붕 아래에는 오늘도 제비들의 지저김과 함께 평화로운 밤에 정적이 내려앉아 모두의 꿈자리를 따뜻하게 지켜주고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도 이제 복순이의 따뜻한 마음을 품고 깊은 잠에 드시기를 바라며 제3부의 기나긴 이야기를 마치고 다음 단계의 새로운 전개를 기대해 주시기를 간절하게 바라는 마음으로 이 밤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최부잣집의 넓은 마당에는 이제껏 본 적 없는 화평한 기운이 감돌았고 박씨 부인은 며느리 복순이와 함께 마을 사람 모두를 초대하여 그간의 오해를 풀고 진실을 밝히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른 새벽부터 집안은 잔치 준비로 분주했는데 가마솥에서는 구수한 고기, 국물이 보글보글 끓어오르고 고소한 기름 냄새가 담장을 넘어온 마을로 퍼져나가 잠자던 사람들의 코끝을 간지럽히며 행복한 아침을 선포했습니다. 복순이는 정성스럽게 쌀을 씻어 가득 안치고 시어머니의 조언에 따라 마을 어른들에게 대접할 귀한 술과 떡을 정갈하게 준비하며 얼굴에 가득한 미소를 지었으니 그 모습은 영락없는 집안의 든든한 안주인이자 복을 부르는 여신과 같아 보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최부잣집 대문이 활짝 열린 것을 보고 처음에는 주춤거렸으나 박씨 부인이 직접 마당까지 나와 일일이 손을 맞잡으며 어서 들어오시라고 인사를 건네자 모두들 놀란 토끼 눈을 하고는 하나둘 멍석 위로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예전에는 이 집 근처만 와도 호통소리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던 기억이 생생한데 이제는 인자한 미소로 맞아주는 박씨 부인의 변화에 사람들은 세상이 참 오래 살고 볼 일이라며 혀를 내둘렀고 집안 곳곳에 둥지를 튼 제비들의 지저김은 잔치의 흥을 돋우는 자연의 풍악이 되어 평화로운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복순이는 손님들 사이를 부지런히 오가며 음식을 나르고 부족한 것은 없는지 살피며 마을 사람들의 칭찬 어린 시선을 한 몸에 받았는데 그녀의 투박한 외모는 이제 누구의 눈에도 흉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식사가 무르익어갈 무렵 박씨 부인은 마당 한가운데로 걸어나와 모두의 시선을 집중시켰고 떨리는 목소리로 지난날 제가 탐욕에 눈이 멀어 우리 귀한 며느리를 구박하고 마을 사람들에게 인색하게 굴었던 것을 진심으로 사죄드리고자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라고 머리를 숙여 정중히 사과했습니다. 사람들은 예상치 못한 집주인의 진솔한 사과에 장내는 순간 찬물을 끼얹은 듯 정적이 감돌았으나 이내 누군가 박수를 치기 시작하자 여기저기서 격려와 응원의 함성이 터져나오며 최부잣집에 쌓였던 묵은 감정들이 씻은 듯이 사라지는 기적 같은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박씨 부인은 이어 자신의 조카 김씨가 벌였던 간악한 일들을 낱낱이 밝히며 며느리 복순이가 어떻게 집안을 지켜내고 자신을 구했는지 눈물로 설명하여 보는 이들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복순이의 손을 잡고 사람들 앞에 서며 이 아이가 아니었다면 우리 가문은 이미 풍비박산이 났을 것이고 저 또한 어두운 길을 헤매고 있었을 것인데 못난이 며느리라 불렀던 제 입이 1000번 만번 부끄럽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복순이의 공을 높이 세웠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복순이의 깊은 효심과 지혜에 감탄하며 이제 그녀를 더 이상 못난이라 부르지 않고 청산마을의 복덩이라 부르기로 입을 모았고 잔치 분위기는 한층 더 고조되어 풍물패의 가락에 맞춰 덩실덩실 춤을 추는 흥겨운 마당극 한판이 벌어졌습니다. 복순이는 시어머니의 칭찬에 몸둘 바를 몰라 하며 얼굴이 붉어졌지만 자신의 진심이 드디어 마을 사람들과 시어머니에게 닿았다는 생각에 마음속 깊이 묵직한 감동과 안도감을 느끼며 행복한 눈물을 훔쳤습니다. 잔치의 열기가 조금씩 식어갈 즈음 마을을 어지럽히던 소문에 진원지었던 몇몇 사람들이 복순이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우리가 어리석어 간사한 말에 현혹되어 댁을 의심하고 모욕했으니 그 죄를 어찌 다 갚겠습니까? 라며 용서를 구했고 복순이는 그들을 따뜻하게 일으켜 세우며 오해는 바람과 같아 시간이 지나면 흩어지는 법이니 이제는 다 잊으시고 저와 함께 이 마을을 가꾸어 나갑시다 라고 넉넉한 마음을 보였습니다. 복순이의 대인배다운 처사에
마을 사람들은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고 최 부잣집은 이제 단순한 부잣집이 아니라 마을의 아픔을 치유하고 기쁨을 나누는 사랑방 같은 공간으로 거듭나게 되었으니 이는 모두 복순이가 보여준 포용과 용서의 힘 덕분이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잔치에서 남은 곡식과 음식들을 상자에 정성껏 담아 가난한 이웃들의 집집마다 배달하게 시켰고 자신도 직접 소매를 걷어붙이고 하인들과 함께 짐을 나르며 예전에 거만했던 안주인의 태도를 완전히 버리고 이웃과 소통하는 평범한 할머니의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인들은 주인집 마님이 이토록 변한 것이 믿기지 않으면서도 이제는 더 이상 매질이나 호통 걱정 없이 마음 편히 일할 수 있게 되어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집안 구석구석을 닦고 정돈하니 집안에는 밝은 기운이 가득 찼습니다. 복순이는 시어머니의 이런 변화를 곁에서 지켜보며 자신이 이 집에 시집와서 겪었던 그간의 고생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깨닫고 시부모님께 받은 사랑을 이제는 마을 전체로 돌려주겠다고 굳게 다짐하며 매일을 성실히 살아갔습니다. 오후 햇살이 길게 드리워진 최 부잣집 사랑채에서는 마을 어른들이 모여 향긋한 차를 나누며 마을의 수리시설을 정비하고 다가올 흉년을 대비하는 방책을 논의했는데 박씨 부인은 이제 의견을 강요하기보다 어른들의 말씀을 경청하며 지혜를 모으는 겸손한 자세를 보였습니다. 복순이는 어른들을 위해 손수 만든 다과를 내놓으며 조용히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고 가끔씩 던지는 그녀의 명쾌한 조언은 마을 어른들조차 무릎을 탁 치게 만들 만큼 깊은 통찰력을 담고 있어 사람들은 그녀의 지혜에 다시 한번 감복했습니다. 마을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수로 분쟁도 복순이가 제안한 공평한 나눔의 원칙에 따라 순식간에 해결되었고 청산 마을 사람들은 이제 서로를 경쟁자가 아닌 가족으로 여기며 돕고 사는 아름다운 전통을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 지고 마을 사람들도 각자의 집으로 돌아간 뒤 최 부잣집에는 평온한 정적이 찾아왔는데 마당 한 구석에는 아직도 잔치의 흔적들이 기분 좋은 여운으로 남아있었고 박씨 부인은 복순이와 함께 툇마루에 앉아지는 노을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늘처럼 내 마음이 편안했던 적이 없었다. 재물을 지키려 전전긍긍할 때는 보지 못했던 풍경들이 이제야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구나 라고 박씨 부인은 며느리에게 나직하게 속삭였고 복순이는 그저 시어머니의 주름진 손을 꼭 잡아드리는 것으로 자신의 마음을 대신 전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은 이제 완전히 무너져 내렸고 고부라는 관계를 넘어 서로의 영혼을 이해하고 보듬어주는 진정한 동반자로서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음을 노을이 증명해주고 있었습니다. 최 부잣집의 국가는 이제 항상 열려있어 지나가는 나그네들이나 배고픈 이들이 언제든 요기를 할 수 있게 되었고 복순이는 매일 아침 큰 솥에 밥을 지어 대문 앞에 내놓는 일을 하루도 거르지 않으니 사람들은 그 집을 보물 뒤주가 있는 집이 아니라 복을 나누어주는 집이라 부르며 칭송했습니다. 박씨 부인은 예전 같으면 쌀 한 톨 흘리는 것도 아까워했겠지만 이제는 오히려 밥이 빨리 줄어들지 않으면 사람들의 발길이 끊긴 것은 아닌지 걱정하며 며느리보다 더 극성스럽게 나눔을 실천하니 그 모습이 참으로 보기 좋고 흐뭇했습니다. 집안의 하인들도 이제는 주인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발적으로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에 앞장섰고 최 부잣집은 청산마을을 지탱하는 거대한 기둥이자 희망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하며 번창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마을에는 이제 복순이를 모델로 한 인형이 만들어져 아이들의 놀잇감이 될 정도로 그녀의 인기는 대단했으며 아이들은 복순이 할머니처럼 착하게 살면 하늘에서 보물을 내려준다는 동요를 부르며 골목길을 누비고 다녔으니 마을의 공기조차 예전보다 훨씬 맑고 경쾌해진 기분이었습니다. 복순이는 아이들이 놀러 올 때마다 맛있는 강정을 쥐어주며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그 이야기들은 아이들의 가슴속에 선함과 지혜의 씨앗으로 심어져 훗날 이 마을을 이끌어갈 훌륭한 인재들로 자라나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집안 가득 울려 퍼질 때마다 자신의 늙어가는 처지를 한탄하기보다 새로운 생명의 에너지를 받으며
하루하루를 활기차게 보낼 수 있게 되어 건강까지 몰라보게 좋아지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어느 비 오는 날 오후 복순이는 창가에 앉아 떨어지는 빗방울을 보며 지난 세월을 회상했는데 처음 이 집에 가마를 타고 들어오던 날의 두려움과 시어머니의 모진 구박에 눈물 흘리던 밤들이 이제는 빛바랜 사진처럼 아련한 추억이 되어 그녀의 마음을 잔잔하게 적셨습니다. 그녀는 고통스러운 시간조차 자신을 단련시키고 시어머니를 변화시키기 위한 과정이었음을 깨달으며 자신에게 닥쳤던 시련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고, 이러한 긍정적인 태도는 그녀의 얼굴에 은은한 광채를 더해주어 이제는 그 누구도 그녀를 못난이라 부를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빗소리는 마치 복순이의 마음을 씻어내주는 정화의 소리처럼 감미롭게 들려왔고, 최 부잣집 기와지붕 아래의 평화는 빗줄기 사이로 더욱 단단하고 견고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이제 동네 안악들과 함께 나물도 캐고 빨래터에도 나가며 격이 없이 어울렸는데, 사람들은 처음에는 어려워했으나 그녀의 소박하고 진실한 태도에 금세 마음을 열고 자신들의 집안 사정과 고민을 털어놓으며 박씨 부인을 인생의 선배로 존경하기 시작했습니다. 박씨 부인은 자신이 겪었던 시행착오와 며느리 복순이를 통해 배운 지혜를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며 집안의 불화를 해결해주고 마을의 화합을 도모하는 갈등 조정가로서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해냈으니 그녀의 노년은 그 어떤 보석보다 아름다운 빛을 내고 있었습니다. 빨래터에서는 이제 웃음꽃이 피어나고 서로를 시기하던 눈빛은 사라졌으며, 청산마을은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고 인심 넉넉한 마을로 소문이 나면서 타양에서도 이곳으로 이사를 오려는 사람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복순이에게도 귀한 자식이 생겼고 온 집안은 경사스러운 분위기에 휩싸였는데, 박씨 부인은 손주를 품에 안고 세상에서 가장 인자한 할머니의 표정으로 아이에게 자장가를 불러주며 며느리가 그랬던 것처럼 아이를 복덩이로 키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복순이는 아이를 키우며 시어머니의 사랑을 온전히 느꼈고, 자신도 시어머니가 보여주신 변화와 헌신을 본받아 다음 세대에게 올바른 가치관과 따뜻한 마음을 물려주기 위해 정성을 다했으니 최 부잣집의 가풍은 이제 완전히 새롭게 정립되었습니다. 아이의 울음소리는 가문의 대가 끊길까 걱정하던 박씨 부인의 시름을 씻은 듯이 날려주었고, 집안에는 새로운 희망과 활력이 넘쳐나며 대대로 이어질 번영의 기틀이 마련되는 소중한 순간들이 이어졌습니다. 집안의 분위기가 안정되자 복순이는 그간 미루어왔던 집안 보수 작업을 시작했는데, 무너진 담장을 새로 쌓고 낡은 창살을 교체하며 집안 구석구석에 생기를 불어넣었으며, 박씨 부인은 며느리의 결정에 전적인 신뢰를 보내며 필요한 자금을 아낌없이 지원해 주었습니다. 새로 단장한 최 부잣집은 예전의 위압적인 모습 대신 단아하고 포근한 느낌의 가옥으로 탈바꿈했고, 마을 사람들은 그 집을 지날 때마다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끼며 자신들의 집도 최 부잣집처럼 따뜻한 온기가 감도는 곳으로 꾸미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집 마당에는 복순이가 직접 심은 갖가지 꽃들이 철마다 피어나 향기를 뿜어냈고, 그 향기는 마을 전체를 덮는 사랑의 향기가 되어 사람들의 각박해진 마음을 부드럽게 녹여주는 신비한 힘을 발휘했습니다. 어느 가을밤 최 부잣집 식구들은 마당에 모닥불을 피워놓고 갓 수확한 고구마와 옥수수를 구워 먹으며 오순도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타닥타닥 타오르는 불꽃 속에 비친 그들의 얼굴에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진정한 행복의 빛이 서려 있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모닥불을 바라보며 진정한 불은 내 주머니에 있는 금화가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미소라는 것을 이제야 알 것 같다며 깊은 감회를 전했고, 복순이는 시어머니의 말씀에 고개를 끄덕이며 밤하늘의 밝은 달을 향해 이 행복이 영원하기를 기원했습니다. 불꽃은 밤하늘을 수놓은 별빛과 어우러져 환상적인 분위기를 연출했고, 최 부잣집의 밤은 그렇게 사랑과 평화의 선율 속에 깊어만 갔으며 듣는 이들의 마음까지 따뜻하게 데워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최 부잣집을 복받은 집이라 부르며 존경의 마음을 담아 대했고, 복순이는 마을의 대소사를 결정하는 자리에 항상 초대받아 지혜로운 고견을 전하며 마을의 발전과 화합을 이끄는 실질적인 지도자로서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했습니다. 그녀는 권위를 내세우지 않았으나 그녀의 말 한마디에는 무게감이 있었고, 사람들은 그녀의 진심을 알기에 기꺼이 그녀의 뜻에 따르며 마을의 공동 이익을 위해 헌신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었습니다. 마을에는 이제 도둑도 없고 다툼도 사라졌으며 사람들은 대문을 걸어 잠그지 않아도 안심하고 잠자리에 들 수 있을 만큼 서로를 신뢰하게 되었으니, 이는 모두 복순이가 뿌린 사랑의 씨앗이 맺은 소중한 결실이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이제 매일 저녁 복순이가 챙겨주는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고 하루의 피로를 풀며 며느리와 함께 소소한 일상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장 소중하게 여겼고, 복순이는 그런 시어머니를 보며 자신이 이 집의 일원이 된 것에 대해 무한한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고부간의 갈등이 치유된 자리에 피어난 신뢰의 꽃은 집안의 모든 기운을 긍정적으로 바꾸어 놓았고, 이러한 에너지는 집안에 머무는 하인들과 짐승들에게까지 전달되어 최 부잣집은 그야말로 생동감이 넘치는 낙원과 같은 공간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최 부잣집을 보며 가족의 화합이 곧 만사형통의 근본임을 깨닫게 되었고, 청산마을의 모든 가정에는 고부간의 화해와 사랑을 권장하는 분위기가 확산되어 사회 전체가 밝아지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마을의 서당 훈장님은 복순이의 행실을 글로 기록하여 청산보감이라 이름 짓고 이를 아이들의 교재로 사용하게 하였는데, 그 책에는 얼굴보다 마음이, 재물보다 인품이 중요하다는 복순이의 가르침이 생생하게 담겨 있어 후세까지 전해지는 귀한 유산이 되었습니다. 복순이는 자신의 이야기가 책으로 나온다는 사실에 부끄러워했지만 훈장님은 이것은 개인의 영광이 아니라 우리 마을의 도덕적 기강을 바로잡는 등불이 될 것이라며 그녀를 설득했고, 결국 복순이의 삶은 청산마을의 역사 속에 영원히 빛나는 별로 남게 되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그 책을 머리맡에 두고 매일 밤 읽으며 자신의 지난날을 경계하고 며느리에 대한 고마움을 되새기며 인생의 마지막 장을 가장 우아하고 품격 있게 채워나갔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최 부잣집 문 앞에 길을 잃고 굶주린 어린 형제가 찾아왔을 때 박씨 부인은 며느리보다 먼저 뛰어나가 아이들을 안아주고 따뜻한 아랫목을 내어주며 직접 미음을 끓여 먹이는 놀라운 자비심을 보여주었습니다. 예전에 악독한 시어머니라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지만 이제 그녀의 가슴 속에는 복순이가 심어준 사랑의 불씨가 활활 타오르고 있었기에 누구보다 먼저 소외된 이들을 돕는 일에 앞장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이들은 박씨 부인의 품 안에서 온기를 느끼며 안심하고 잠이 들었고, 복순이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시어머니가 진정으로 마음의 평화를 찾았음을 확신하고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시어머니의 어깨를 조용히 감싸 안았습니다. 이처럼 최 부잣집의 변화는 단순한 개인의 변화를 넘어 마을 전체의 의식을 개혁하는 거대한 물결이 되었고, 청산마을은 이제 외부의 위협에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공동체로 성장하여 백성들의 칭송을 받는 모범적인 고을이 되었습니다. 복순이는 이제 노년의 문턱에 들어섰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새벽같이 일어나 기도를 올리고 집안을 살피는 성실함을 잃지 않았고, 그녀의 곁에는 항상 그녀를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어머니와 가족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이야기의 제4부는 이렇게 모든 갈등이 완전히 해소되고 평화가 일상이 된 최 부잣집의 아름다운 모습과 마을 전체로 확산된 나눔의 정신을 전하며 깊어가는 밤을 따뜻하게 감싸 안고 마무리되어 갑니다. 이제 최 부잣집의 이야기는 전설을 넣어 어머, 우리 삶의 지혜가 되었고, 복순이와 박씨 부인이 보여준 용서와 화해의 드라마는 듣는 이들의 마음속에 잔잔한 감동의 물결을 일으키며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게 만드는 거울이 되었습니다. 복순이는 잠들기 전 창문을 열고 쏟아지는 별빛을 보며 자신이 걸어온 길이 결코 쉽지 않았지만 그 끝에는 이런 찬란한 평화가 기다리고 있었음을 상기하며
모든 살아있는 것들의 안녕을 비는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녀의 기도는 밤바람을 타고 온 마을을 휘돌아지친 이들의 영혼을 위로했고, 최 부잣집의 기와지붕 위로는 오늘도 평온한 정적과 함께 축복의 이슬이 내려앉아 모두의 꿈자리를 따뜻하고 포근하게 지켜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순이는 자신의 자식들에게 가장 큰 보물은 내 뒤주 속에 숨겨진 금덩이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자라는 자비와 겸손이다 라고 가르치며 집안의 정신적 유산을 계승했고, 그 가르침은 최 부잣집이 대대로 부유함과 존경을 동시에 누리는 비결이 되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이제 평화롭게 잠든 며느리의 방을 보며 자신도 인생의 긴 여정을 마무리할 준비를 차분히 하게 되었고, 그녀의 마음속에는 더 이상 미움이나 불안 대신 오직 감사와 평온함만이 가득 차 올랐습니다. 제4부의 기나긴 이야기는 여기서 갈무리 되며 다가올 제5부에서는 세월이 더 흘러 복순이가 완성한 복의 마을 이야기와 함께 이 야담의 감동적인 최종 결말을 향해 나아갈 것이니 독자 여러분도 편안한 마음으로 다음 이야기를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세월은 쉼없이 흘러 어느덧 청산마을의 산천초목도 수없이 옷을 갈아입었지만 최 부잣집 기와지붕 아래에 깃든 화평한 기운만은 변함없이 이어져 마을 전체를 따뜻하게 감싸 안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그 삭막하고 차갑던 분위기는 이제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으며 대문을 들어서는 누구라도 절로 마음이 편안해지는 마법 같은 공간이 되었으니 이는 모두 복순이가 수십 년간 묵묵히 쌓아온 덕망과 인내의 결실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길가에 핀 작은 꽃 하나에서도 복순이의 고운 심성을 떠올렸고, 최 부잣집의 담장을 넘나드는 산들바람조차 그녀가 베푼 자비의 숨결인 양 부드럽고 향긋하게 느껴져 사람들의 지친 영혼을 달래주었습니다. 이제는 백발이 성성해진 박씨 부인은 안방 아랫목에 앉아 창너머로 부지런히 움직이는 며느리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깊은 상념에 잠기곤 했는데, 그녀의 얼굴에는 과거의 도끼는 온데간데 없고 오직 인자한 미소만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복순이가 정성껏 달여 올리는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자신의 지난 날을 조용히 반추했고, 만약 그때 복순이를 내쫓았더라면 지금의 이 평온함이 있었을까 생각하며 가슴 한구석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박씨 부인은 이제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어른이 되어 찾아오는 젊은 안악들에게 고부간의 화합과 인간다운 도리에 대해 자신의 경험을 섞어 들려주며 참된 행복의 비결을 전하는 지혜의 등불이 되었습니다. 복순이의 얼굴은 세월의 풍파를 겪으며 주름이 깊어졌지만 마을 사람들에게 그 주름은 하나하나가 복을 부르는 신령한 무늬처럼 여겨졌고, 예전의 못난이라는 별명은 이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칭송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녀가 마당을 쓸 때면 흙먼지조차 복스러운 기운을 머금고 흩어지는 듯 보였으며, 그녀의 거친 손마디는 수많은 사람을 구하고 보드머운 훈장과도 같아보는 이들로 하여금 절로 고개를 숙이게 만드는 위엄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복순이는 여전히 자신을 낮추며 집안의 가장 굳은 일을 도맡아 했지만 이제는 하인들조차 그녀를 안주인이 아닌 살아있는 보살처럼 여기며 진심으로 우러러보고 따랐으니 가문의 기강은 법도보다 사랑으로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어느 화창한 봄날, 최 부잣집에서는 복순이의 환갑을 맞이하여 마을 전체를 아우르는 성대한 잔치가 열렸는데, 이번에는 시어머니 박씨 부인이 직접 잔치상을 지휘하며 며느리를 위해 가장 귀한 비단옷을 손수 준비하는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박씨 부인은 며느리의 거친 손에 직접 보석 가락지를 끼워주며 네가 우리 집에 들어와 흘린 눈물이 보석이 되었고 네가 참아낸 세월이 우리 가문을 살렸구나 라고 눈물 섞인 축사를 건네어 모인 모든 이들의 심금을 울렸습니다. 복순이는 시어머니의 따뜻한 손길에 화답하며 오직 가족의 평안과 마을의 안녕만을 위해 기도해온 지난날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 기쁨과 감동의 눈물을 흘리며 시어머니의 품에 깊이 안겼습니다. 잔치는 멀리 타향으로 떠났던 김씨 조카도 이제는 어엿한 가장이 되어 돌아와 복순이 앞에 무릎을 꿇고 지난날의 과오를 진심으로 사죄했으며
복순이는 그를 기쁘게 맞이하여 따뜻한 밥상을 대접하며 용서의 미덕을 다시 한번 보여주었습니다. 김 씨는 복순이가 마련해준 터전 덕분에 새로운 삶을 찾을 수 있었다며 고마움을 표했고, 이제는 정직하게 땀 흘려 일하는 사람이 되어 최 부잣집의 은혜를 갚기 위해 마을의 꾸준 일을 돕겠다고 자처하니 화해의 결실이 이보다 더 아름다울 수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광경을 보며 진정한 복이란 악인조차 선인으로 변화시키는 강인한 힘임을 깨달았고, 청산마을은 용서와 사랑이 강물처럼 흐르는 진정한 낙원으로 칭송받게 되었습니다. 최 부잣집의 상징이 된 낡은 나무 뒤주는 이제 집안의 가장 중심인 대청마루 한가운데에 놓여 영원한 갑오로 전해지게 되었으며, 복순이는 자식들에게 그 뒤주를 닦을 때마다 마음속의 욕심도 함께 닦아내야 한다는 가르침을 잊지 않고 전했습니다. 아이들은 어머니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며 재물보다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최 부잣집의 가풍을 이어받았고, 그 덕분에 가문은 대대로 번창하여 나라에서 표창을 받을 만큼 명망 높은 명문가로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뒤주는 이제 금덩이를 담는 그릇이 아니라 조상들의 지혜와 복순이의 헌신적인 사랑을 담는 신성한 상징물이 되어 집안의 영광을 묵묵히 지켜내며 보는 이들에게 무언의 교훈을 주고 있었습니다. 박 씨 부인은 생의 마지막 순간이 다가왔음을 직감하고 가족들을 불러 모은 뒤 복순이의 손을 꼭 잡고, 내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은 너를 며느리로 받아들인 것이고 가장 미안한 일은 너를 못난이라 불렀던 것이니 부디 나를 용서해다오 라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복순이는 시어머니의 마르지 않는 눈물을 닦아주며 어머니께서 계셨기에 제가 진정한 복을 부르는 법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라고 위로하며 시어머니의 평온한 임종을 지켰고, 박 씨 부인은 가장 행복한 표정으로 인생의 여정을 마무리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박 씨 부인의 장례를 치르며 그녀의 변화된 삶을 칭송했고, 최 부잣집은 슬픔 속에서도 새로운 희망과 사랑의 질서를 세우며 더욱 견고한 가문으로 거듭나는 계기를 맞이했습니다. 시어머니를 여인 뒤 복순이는 집안의 큰어른으로서 마을의 어려운 이들을 돌보는 일에 더욱 정진했으며, 그녀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굶주린 이들은 배를 채우고 상처 입은 이들은 마음의 위로를 얻으니 그녀는 청산마을의 어머니이자 성녀로 추앙받았습니다. 겨울이면 마을 사람들을 위해 소미불을 만들어 나누어주고, 여름이면 시원한 미숫가루를 대접하며 사람들의 고단한 삶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었으니 최 부잣집 대문은 이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지는 사랑의 성지가 되었습니다. 복순이는 자신의 선행이 결코 특별한 것이 아니라 누구나 가슴속에 품고 있는 작은 불씨를 피워 올리는 것일 뿐이라며 항상 겸손한 자세를 유지하여 더욱 큰 존경을 받았습니다. 어느 고요한 여름밤 복순이는 마당에 앉아 쏟아질 듯한 별들을 바라보며 시어머니가 생전에 좋아하시던 옛날 이야기를 손주들에게 들려주었는데, 그 목소리는 밤바람을 타고 은은하게 퍼져나가 잠자던 풀벌레들도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이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이야기 속에서 얼굴이 예쁜 꽃은 한철이지만 마음이 고운 꽃은 만대의 향기를 남긴다는 지혜를 전하며 아이들의 가슴속에 바른 성품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었고, 아이들은 할머니의 따뜻한 품 안에서 꿈을 꾸며 평화롭게 잠이 들었습니다. 밤하늘의 은하수는 마치 복순이가 걸어온 아름다운 인생의 길을 축복하듯 찬란하게 빛났고, 최 부잣집 기와지붕 위로는 오늘도 축복의 기운이 안개처럼 내려앉아 마을 전체를 포근하게 감싸주었습니다. 세월은 다시 흘러 복순이 또한 황혼의 나이에 접어들었지만 그녀의 얼굴에 서린 온화한 광채는 날이 갈수록 더해져 이제는 마을 사람들 누구도 그녀를 못난이라 생각하지 않았고, 오히려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여인의 상징으로 받들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길을 지나가면 아이들은 달려와 인사를 하고 장정들은 예의를 갖추어 길을 비켰으며, 마을의 모든 대소사는 그녀의 허락과 조언 없이는 결정되지 않을 만큼 그녀의 영향력은 절대적이면서도 자애로웠습니다. 청산마을은 이제 외부의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화합의 공동체가 되었고,
그 중심에는 항상 못난이 며느리에서 복의 근원이 된 복순이의 위대한 정신이 깃들어 마을의 번영을 영원히 약속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순이는 어느 눈 내리는 겨울, 저녁 온 가족이 둘러앉은 따뜻한 밥상머리에서 자식들에게 진정한 복은 남에게 베풀 때 가장 크게 돌아오는 법이니 항상 주변을 살피고 내 몫의 밥그릇을 조금씩 떼어줄 줄 아는 넉넉함을 가져라 라고 당부하며 최 부잣집의 마지막 비밀을 전했습니다. 그 비밀은 다름 아닌 나눔의 기쁨이었고 그 가르침은 자손 대대로 이어져 최 부잣집은 훗날 역사 속에서도 가장 청렴하고 덕망 높은 가문으로 기록되며 후세 사람들에게 큰 귀감이 되었습니다. 창밖에는 한방눈이 소리 없이 쌓여가고 방 안에는 화롯불의 온기와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하니 이보다 더 완벽한 행복의 풍경은 없을 것이며 복순이의 삶은 그렇게 완성된 복의 전설이 되어 영원히 기억되었습니다. 이제 깊어가는 밤 청산 마을의 이야기는 서서히 갈무리 되어 가는데 복순이가 남긴 사랑과 지혜의 향기는 여전히 우리 곁을 맴돌며 각박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진정으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만드는 거울이 되어줍니다. 여러분도 오늘 밤 복순이처럼 고운 마음을 품고 잠자리에 드신다면 꿈속에서 찬란한 보물 뒤주를 만나 그 안에 담긴 무한한 사랑과 평화의 선물을 받게 되실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으며 이 긴 이야기를 이제 마무리하려 합니다. 최 부잣집의 등불은 이제 꺼졌지만 그 온기만큼은 여러분의 가슴속에 남아 따뜻한 위로가 되길 바라며 복순이의 마지막 인사를 전해 올리니 모두들 편안하고 깊은 잠에 드셔서 내일 아침 복스러운 하루를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집안에 깃든 복은 결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를 아끼고 보듬어주는 그 따뜻한 손길 속에 이미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며 오늘 들려드린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을 맺습니다. 복순이는 지금도 청산 마을의 전설 속에서 환하게 웃으며 우리에게 마음을 닦으면 복이 오고 사람을 사랑하면 하늘이 돕는다 는 영원한 진리를 속삭여주고 있으니 그 부드러운 목소리를 자장가 삼아 평온한 밤 보내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두운 밤하늘을 수놓은 별들이 여러분의 꿈길을 지켜줄 것이며 내일 아침 떠오르는 태양은 복순이가 가져온 그 찬란한 복의 기운을 담아 여러분의 앞날을 환하게 비추어 줄 것이니 이제 모든 시름을 잊고 깊은 안식을 취하시길 바랍니다. 최 부잣집의 낡은 뒤주가 빛나던 그 순간의 감동을 기억하며 우리도 마음속의 뒤주를 정성껏 닦아 주변 사람들에게 빛을 나누어주는 복스러운 사람이 된다면 이 세상은 더 이상 춥고 외로운 곳이 아닌 청산 마을과 같은 따뜻한 보금자리가 될 것입니다. 복순이의 지혜로운 미소가 여러분의 꿈속에서도 번지길 바라며 이제는 정말로 눈을 감고 고요한 밤의 정적 속으로 빠져들어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는 소중한 시간 되시기를 바라며 저 또한 여러분의 안녕을 빌며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며 여러분의 가정에도 최 부잣집 못지않은 크나큰 복과 행운이 넝쿨째 굴러들어와 날마다 웃음꽃이 피어나기를 진심으로 축원하는 마음으로 마지막 인사를 올리니 모두들 안녕히 주무십시오. 밤이 깊을수록 별은 더욱 빛나고 사람의 진심은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귀한 법이니 여러분도 복순이처럼 변치 않는 선함으로 인생의 보물을 찾으시길 바라며 이제 청산마을의 모든 식구도 잠자리에 들었으니 여러분도 고요한 평화 속으로 몸을 맡기시길 권합니다. 이 야담이 전해주는 따뜻한 위로가 여러분의 잠자리를 포근하게 감싸 안아주고 어떠한 악몽도 근심도 범접하지 못하게 든든한 방패가 되어줄 것이니 아무 걱정 말고 편안하게 숨을 고르며 깊은 잠의 바다로 항해를 시작하시길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이제 정말로 이야기가 끝났으니 복순이의 맑은 웃음소리를 기억하며 평온한 마음으로 꿈나라의 문을 열고 들어가 세상에서 가장 달콤한 휴식을 취하시고 내일 아침 새로운 복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어느덧 이야기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져 오느라 긴 시간이 흘렀지만 그만큼 복순이의 삶이 우리에게 주는 감동의 깊이가 깊었기 때문이라 생각하며 이 밤의 끝자락에서
여러분과 함께 나눈 이 소중한 인연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 마지막 인사를 다시 한번 건넵니다. 복을 부르는 것은 대단한 비술이 아니라 바로 지금 곁에 있는 사람에게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와 진심 어린 미소임을 다시금 되새기며 여러분의 삶 또한 복순이의 삶처럼 찬란하고 아름답게 빛나기를 멀리서나마 간절히 기도하고 또 응원하겠습니다. 고요한 밤의 어둠이 여러분을 감싸 아나 안락한 휴식을 선사하고 밝아오는 내일의 아침 햇살이 여러분의 모든 소망을 이루어주길 바라며 이제는 정말로 평온한 안식의 시간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하며 긴 이야기를 마칩니다. 마당에 내린 서리가 녹아내리듯 여러분의 마음속 응어리진 고민들도 모두 녹아 없어지길 바라며 복순이가 발견한 그 황금 덩어리보다 더 값진 마음의 보석을 여러분도 각자의 삶 속에서 발견하시어 풍요롭고 행복한 여생 보내시길 바라는 마음을 이 아담의 마지막 장에 담아 보냅니다. 최부잣집의 뒤주는 영원히 닫히지 않을 나눔의 상징이 되었고 복순이의 이름은 영원한 복의 대명사가 되었으니 우리도 그 아름다운 전설의 일부가 되어 서로를 축복하며 살아가는 지혜를 잊지 말아야 할 것이며 밤하늘의 고요함이 여러분의 영혼을 정화해 주길 바랍니다. 이제는 정말로 평온한 밤 보내시고 복순이가 전하는 축복의 메시지를 가슴에 품고 세상에서 가장 알랄락한 잠자리에 드시어 내일의 희망을 꿈꾸시길 바라며 이 긴 여정의 마침표를 찍습니다. 청산 마을의 등불은 이제 모두 꺼지고 오직 보름달만이 마을의 평화를 지키고 있으며 복순이와 시어머니의 이야기는 이제 우리들의 가슴 속에서 영원히 지지 않는 꽃으로 피어나 향기를 전하고 있으니 그 향기에 취해 편안하게 잠드셔도 좋습니다. 어떠한 시련이 닥쳐도 복순이에 꺾이지 않는 선함이 여러분의 수호신이 되어줄 것이며 여러분의 삶 또한 그 어떤 야단보다 감동적이고 아름다운 이야기가 되어 후세에 전해질 복스러운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는 마음으로 마지막 끝맺음을 전합니다. 긴 밤 동안 저의 부족한 이야기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며 여러분의 앞날에 오직 광명과 평화만이 가득하기를 빌고 또 빌며 이제는 정말로 작별의 인사를 구하니 모두들 꿈속에서 복순이를 만나 행복한 대화 나누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복순이의 그 투박하지만 따뜻한 손길을 느껴보시길 권하며 그 손길이 여러분의 지친 어깨를 다독여주고 외로운 마음을 채워주는 신비한 위로의 에너지가 되어 오늘 밤 가장 완벽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삶 속에서 복순이와 같은 복덩이가 될 수 있는 씨앗을 품고 있으니 그 씨앗을 정성껏 가꾸어 세상의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소중한 존재가 되시길 바라며 밤하늘의 정적과 함께 여러분의 안녕을 빌며 이만 물러갑니다.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사랑의 가치를 일깨워준 최부잣집 고부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영원한 울림으로 남아 삶의 매 순간순간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등불이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는 정말로 모든 소리를 낮추고 가슴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그곳에서 복순이가 여러분을 향해 나지막이 속삭이는 소리가 들릴 것입니다. 오늘도 참으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는 편히 쉬셔도 됩니다. 라는 그 따뜻한 한마디가 여러분의 잠자리를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포근한 요람으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꿈길마다 상서로운 구름이 감돌고 가는 곳마다 제비들의 지저김처럼 기쁜 소식만이 가득하기를 빌며 청산 마을에서 전하여온 이 긴 야담의 마지막 마침표를 여러분의 가슴 속에 정성스럽게 찍어드립니다.